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뉴스 단속반. 단속반. 자, 가짜뉴스. 야, 그럼 주주도 여러분들 DC랑 같이 단속한다고 봐줄 줄 알아? 더 세게 단속하시는 분이야 임마. 자식들 어서 가짜뉴스를. 슈퍼 탤런트 출신 이상호입니다. 아, 사진으로 제가 남아 있어요. 이 슈퍼 탤런트, 이 괌 현지 로켓, 이영철 씨, 아,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뭐 한자리들 하고 있습니다. 요 친구는 뭐 뮤지컬 하는 것 같던데 요새. 오. 연락 좀 하고들 지냅시다 우리. 늙음하게. 자, 본격적으로 가짜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신문. 우리가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됐던 여성신문. 이건희 회장 사망 시에 부고를 썼어요, 여성신문에서. 근데 이 부고가 한마디로 여성인재 중용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알리는. 여성신문이 무슨 젠더 이슈를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가진 신문이라고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야, 이건희는 여성 노동자들, 특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개무시하고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했던 반노동적이고 반여성 인권적이었던, 나아가서 수차례 알려진 것만, 찌라시 말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만 해도 수차례 성매매를 했던, 여성을 성대상화했던 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빨아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심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당시 이 작성했던 기자가 이하나 기자래요. 이하나 기자가 같은 여성신문 지면에 얼굴이 화끈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반성문을 올렸네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잘못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좀 문제다. 맞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민주당은 살아있는 박원순이다. 그래서 뭔 말인가 그랬더니 살아서 계속 성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민주당이. 그러면서 이 글이 어떻게 시작됐냐, 리드를 봤더니 김재련 변호사의 그림자가 있어요. 박 시장 사망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김재련 변호사의 말이다. 김재련 변호사의 표정도 힘들기 그지없어 보였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되게 이거는 정서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이죠. 이런 네. 아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에세이처럼 글을 써 나가서 봤더니 박원순은 죽지 않았다, 민주당을 통해 살아있고, 살아있는 민주당, 살아있는 박원순은 2차 가해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행사하고 있다. 미투를 대한민국을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뭐 이런 대단히 공격적인 기사를 네. 여성신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신문은 우리 김재련 변호사께서 현재 법률 자문 변호사를 맡고 계시고, 또한 이미 편집위원으로. 박근혜 정권 치하로부터 편집위원을 맡고 계신 언론사죠. 그럼 얼마나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드는 사람들 조직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대표이사 밑에 편집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겠죠. 그러면 편집위원은 대표이사와 편집국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자문 변호사 또 대표이사 편집국 사이 어딘가 있겠죠. 여기 경영지원국에 있으려나?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부적
보도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김재련이라고 하는 피해 대리인이 있으며 동시에 대단히 최근 들어서 어떤 정부적인 자기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국임당 쪽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련 씨와 함께하는 여성신문. 네.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성신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성신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메인 정치적인 의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여성정치 네트워크, 뭐 젠더, 요게 다 여성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뭉쳐지고 있는, 김재련 씨와 관련해서 뭉쳐지고 있는 단체들인데요. 아주 공천 결정 자체에 대해서 파렴치한 정치다. 이렇게 매우 정치적인 언사를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성단체 전체인 것양 조선일보 예의 조선일보다운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민중의 소리까지도 박원순이 죽지 않은 채 성폭력 가해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성신문의 기사를 원용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 여성 정치 뭐 네트워크, 뭐 젠더 정치 연구소 뭐 이런 데서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뭐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사는 뭐 수사는 이제 할 수 없겠지만 그 관련인들 그 6층의 비서실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서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 성폭행 뭐 방조 혐의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가 거의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네. 또 상당히 결과 네. 6층 사람들의 이미 진술이 더 신뢰성이 있다 이런 추정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공천보다 성폭력 사건 조사가 먼저다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피해자를 피해자라는 분을 꽁꽁 감싸고 증거 하나 내놓지 않고 있는 건 김재련 씨 측이 아닌가요? 그리고 최초에는 무슨 뭐 성희롱 사진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사적 사진으로 이제는 중간에 변경이 됐어요. 그나마 그것도 비서 측에서 비번을 알려줬다. 그 이유도 모르겠어. 어떻게 비번을 알 수 있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답을 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나아가서 포렌식이 중단돼서 뭐 수사가 유족 측에 비협조로 안 된다? 그러면 문자라는 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쪽 까면 되잖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2차 가해라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 그냥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그냥 물만 마셔? 베저트만 마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봤던 이 박원순 시장 관련 기사 이거 링크 걸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쓴 게 이제 그 신지혜라는 분인데 네네. 이분도 이제 저는 출마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녹색당인가로 뭐 네네. 출마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기사를 보면은 사실 그 젠더 관련 문제보다는 본인의 뭔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수사 지휘권인가? 뭐 방탄국회는 이제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왜냐면은 본인들의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여성으로서 은근히 좀 그런 식으로 좀 비하하는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도.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뭔가 그냥 본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그 젠더 정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도 아주 개인적 사용. 네. 써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고 네. 있다는 사자. 저는 이게 막 기사가 또 그 코로나19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그 8.15 집회 이후에 이런 기사도 썼어요. 책임은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이런 기사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행보 자체가 이 여성이라는 위치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목표하는 걸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사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거를 뭔가 하나라도 보고 하나라도 가지고 뭐 박원순 더럽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참 네. 모든 사람이 다 정치할 수 있어요. 네. 응? 그게 민주주의고 근데 모두가 다 네. 대통령 될 수 있는 게 공화국인데 저 강현재 변호사 있잖아요, 요분. 전반스의 거의 수양딸처럼 대변인 행세하시는 분. 요 양반도 이제 한 10년 전에 이렇게 청년 정치인 뭐 네트워크 뭐 이런 행사 같은 데 가서 좀 봤어요. 참 이게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자랑 기자랑 공통점이 있다고요. 뭐요? 사람이 되게 어렵다. 음. 그만큼 확률적으로 정자 한 마리가 사람 되려면 수억 분의 1이잖아요. 그쵸.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음. 이 좋은 어떤 운동가가 좋은 정치인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조직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다 개인적인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개인 돌파력과 팀워크 같이 갖추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강현재 씨 같은 경우 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저 사람의 미래가. 그랬는데 되게 실망스러웠듯이, 이분도, 신지혜 씨도, 참 이렇게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가기가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또 열일하고 있는 분 계세요. 선거를 맞아서. 이수정 교수. 범죄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걸 왜 추장관을 모르냐?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국임당 들어가서 뭐 젠더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박원순 시장 공격을 넘어서서 보궐선거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아주 반개혁적 정치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주경제 장용진 부장이 이춘재가 8차 사건에서 8차 사건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했어. 그럼 이춘재의 말도 거짓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드루킹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갈수록 이런 보도가 많아질 텐데요. 성추행 피해 여성의 질의서에 공개 사과로 답변을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랬더니만 피해 여성 측에서 야 똑바로 사과해 계속 지금 아니 그럼 뭐 주장하는 이낙연 거야. 대표가 무릎이라도 꿇어요? 증거도 하나 없는데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해야 되나요? 그럼 사과를 어디에다 하면 돼요? 본인은 지금 실체도 드러내지 않고 김재림 변호사 뒤에 있는데 뭐 어디 허공을 향해서 사과를 하나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 계속 이낙연 대표를 왜 이렇게 못 살게 맞아. 두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지 여부도 모르겠다 네. 이거야.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 당사자가 안 나타나니까 자 여기 보면 피해 여성 측은 이래놨잖아. 왜 사과 안 해? 라고 묻는 사람이 피해자여야만 하잖아요. 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다면. 근데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피해 여성 측이라고 하면서 피해 여성 측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의 전화도 피해 여성 측이고 뭐 젠더 뭐지도 여성이 피해 여성 측이고 다 피해 여성 측이래. 그러면은 여기도 가서 사과하고 저기도 가서 사과하고 다 해야겠네. 270개 정도 단체가 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일 케이크 자를 때 박원순 시장님 손 감싸고 계시고 어깨에 손 올리고 계시고 그 여성분이 맞다면 그러면 본인이 먼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뭔가 국민들도 본인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해 주려고 할 텐데 본인은 그냥 숨어서 마치 진짜 가상의 인물처럼 뭐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뭐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제출을 하셔야지. 오히려 좀 반대되는 증거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피해를 입으셨다고 호소를 하신 건 안타깝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얘기하고 이낙연 대표를 저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죠. 저는 이게 아무리 지금 뭐 피해자 또 피해자 측
피해자 측, 뭐 단체 다 좋아.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나 그 사과 요구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렇게 했대. 질문이 팩스로 왔대. 어? 야, 뭐 장난합니까? 그냥 저 당대표한테 팩스 보내가지고 사과하라면 되는 거야? 그 팩스 누가 보낸지 어떻게 알아? 뭐 등기부 등본이나 인감 같은 것도 떼서 같이 보냈어? 하물며 돈 10,000원 찾으려고 은행 가도 자기 신분 확인하고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남의 공천, 남의 정당에 대해서 시시콜콜 문제 제기할 거면 적어도 자기가 그걸 좀 밝혀야지요. 그러니까 이 대표 측은 질문이 팩스로 온 것까지 확인했대. 그래도 이거 사과를 했다는 거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럼 된 거야. 근데 질문을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한국 여성의 전화가 보낸 건지, 여성이 보냈는지 아니면 전화가 보낸 건지, 팩스가 뭐 누가 사람이 AI가 보낸지 어떻게 아냐고. 김재련 변호사가 최소한 가지고 가야지. 고소인이 안 된다고 하면 김재련 변호사 정도는 딱 자기 노란 머리 그대로 가도 돼. 요새 뭐 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좀 뭐 좀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가서 정식으로 가서 내가 고소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누구누구 씨의 변호사입니다. 이런 정중하게 저희가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맞지. 팩스로 딱 보내놓고 야, 왜 안 해?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 아무리 당신들은 젠더 이슈면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자살한 것 따위에 대한 인간적인 애도감은 1도 없는 거 아니야.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당신들 생각으로는. 민주당도 박원순이 한 패니까 애들도 다 죽여도 되는 애들 아니야 지금. 그런 불타는 적개심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 사랑만이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시집이 지금 팔리는 거야. 박진성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 파탄의 지경을 겪었지만 끝내 사랑으로 세상과 화해를 시도하잖아. 이런 게 시고 이런 게 힘이거든. 야,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팩스 보내놓고 사과하라고? 그래도 사과했는데 그 사과 부족하다고? 당이 공천을 하지 말고 이따위를 왜 니들이 간섭을 해? 민주당이 어떻게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대중정당인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왜 네. 피해 여성이 본인이 피해 당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피해 여성이 하는 말이 맞다면, 피해 호소인이 하는 말이 맞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관심이 뛰어난 분이에요. 정치적인 관심이 너무 높고 마치 그 민주당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본인의 피해는 뒷전이고 그냥 민주당이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분명히 욕먹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론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개혁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피 흘려서 만들어 놓은 민주개혁 진영의 보루입니다. 함부로 민주당 야 공천 내지 마, 니네 뭐 독재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탁견과 사회의식이 있는 분이 왜 4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 얘기를 못했는지. 일반인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당의 당무까지도 대표한테 팩스 보내서 지도할 만한 분이면 왜 그때는 자기 얘기를 못했는지. 전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여성인데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진짜 이게 상황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라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민주당이 대신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용서를 비는 사람도 그리고 용서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어떤 사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고 싶은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가짜뉴스 하나만 더. 검언유착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죠.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 있는 부장검사가 직접 이 사건을 자기가 배당해가지고 자기가 기소해버렸어. 검언유착 수사팀장은 수사를 한 것뿐이잖아요. 응? 이런 사람 아니야. 이 조선일보에 의해서 거의 폭력배로 묘사된 사람. 응? 그러면은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현저히 그 압수수색 대상물이 압수수색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봐야 돼? 최소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 과했을지 모르지만 공무집행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의자잖아요. 근데 좀 조선일보 요 사파 때문에 저는 기소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그림 아주 비셔스한 악의적인 그림이었는데 여기 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측의 양쪽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그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 문화일보는 솔직하게 한동훈 측 주장만을 가지고 재구성한 그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문화일보는 처벌을 안 받은 대신에 이렇게 한쪽 주장만 가지고 사파를 그렸던 조선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네끼리 짜고 치는 윤리위원회인데 그나마 지네끼리 짜고 치는 윤리위원회에서 주의를 내렸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치면 법정 제재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진 때문에 사실 이게 정진은 부장검사가 아주 폭력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구나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서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되는 과정조차도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이 강행했다. 이런 게 제대로 지금 MBC에서 단독 보도한 거 외에는 거의 보도가 없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